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정말 이제 부정선거 증거가 확실히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없는 걸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부정선거 증거물과 관련해서는 나오고 있는 뉴스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윤 대통령이 공개할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대신에 탄핵을 택했다. 그래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런 뉴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 예,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제기된 조기 퇴진 요구와 관련해서 하야보다는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요.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부정선거 관련해서 증거물이 있을 때는 뭐 이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김건희 여사 보호하려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뭐 이런 내러티브로 가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태스크포스는 윤 대통령 조기 퇴진 시점에 대해서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제시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 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결국에 헌재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그런 앵글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TF는 비공개 당 의원 총회에서 내년 2월 하야, 4월 대선, 내년 3월 하야, 5월 대선 이런 두 가지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TF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의원총회 뒤 질서 있는 퇴진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TF가 내년 2월, 3월을 윤 대통령 하야 시점으로 제시한 건 조기 퇴진이 탄핵 절차보다는 빨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신속하게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은 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여당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 시 헌재에서 비상계엄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전국 운영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친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조기 하야 대신 탄핵 상태에서 헌재 심리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해졌고요.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1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했지만 2차 표결엔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 탄핵 표결 참석 여부와 찬반을 놓고 여당 내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예요. 과연 부정선거 증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윤 대통령이 회심의 카드가 있는지 본인이 증거물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엄령을 이제 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는 별로 이렇게 윤 대통령한테 긍정적인 뉴스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대한언론 쪽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일부 유튜버들 빼고는 유튜버들은 어떻게든 뭐 윤 대통령이 이길 거라고 그러는데 글쎄 뭐 저도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그 정도로 확실히 있으니까 당연히 계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계엄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보면은 또 이제 김용현 구치소에서 극단 선택을 또 시도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총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밤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그런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국회법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 극단적 선택 시도설에 대한 질문에 전날 오후 11시 52분쯤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고 영장 발부 전에는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 출동해서 도착해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신 본부장은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왜 자살 시도를 한 건지 모르겠네요. 설사 이게 자살 시도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런 뉴스를 보면은 별로 이렇게 유리하게 윤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탄핵 절차 속에서 이제 법적 대응 카드 꺼냈는데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알 길이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해도 알 길이 없더라고요. 아까 기사들은 이제 연합이 아니라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 이건 이제 동아일보인데요.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치소서 극단 선택 시도. 이게 이제 톱뉴스입니다. 그래서 연합통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 타진을 하고 있고 비상계엄 사태 수사 대비 중심 하야대 탄핵 두 갈래로 좁혀진 퇴진 시나리오 이렇게 나왔는데요. 또 바로 이 뉴스가 또 속보로 떴습니다.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피의자 윤 대통령 영장 적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 수사관을 보내서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서 출입 절차를 밟았는데요.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요.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고요.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그래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계엄군 수뇌부 공개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또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서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 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서 계엄 당일 경찰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날 새벽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할 만큼 강제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 명 수사관을 투입했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서 국수본 중대범죄 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당에서도 탄핵 공개 찬성 5명 이렇게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은 그전에도 그 2022년 3월 6일 그 경기도 의정부 그 연설에서 투표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다른 곳은 썩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썩으면 민주주의는 망한다. 이렇게 연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윤 대통령이
아무리 썩어도 사법부, 언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지키고 살아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 증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만약에 그거 부정선거 증거가 없는데도 계엄령 선포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 대통령이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대통령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언제 나올지 그거는 관련 뉴스만 놓고 볼 때는 아직 언제쯤이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전에 이렇게 연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재작년 4.15 총선 때 국민의힘이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전 선거가 좀 부정 의혹이 있지 않는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라도 한다면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만약에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폭로할 만한 증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요. 그리고 SBS에도 나왔던 뉴스입니다.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이 2021년 12월 29일에 나온 건데요.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 의혹을 투명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검증 지연,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자유민주주의 붕괴 우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미래의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이다. 검증 과정은 서버 확보다. 이번에 서버를 확보한 거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려 있는데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느닷없이 윤 대통령이 막 던진 게 아니라는 거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걸 보면은요. 그리고 부정선거 너무나 많죠. 증거물이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지금 윤 대통령이 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보했는지는 저희가 이제 아직은 알 길이 없지만 그동안 나온 부정선거 증거만 해도 넘쳐난다 이 얘기죠. 한국 부정선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시절인데요. 윤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검찰총장 시절 4.15 총선 결과를 지켜보고 통계적으로 볼 때 의문은 가졌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SBS 8시 뉴스 자료 화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황교안이 부정선거 조사 결과 곧 나올 거다. 이렇게 밝혔어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이 모르고 계시겠지만 애국 시민들을 중심으로 4.15 총선 이후 끊임없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제기해왔고 그 증거는 켜켜이 쌓여 있다. 선관위가 자행한 부정선거 증거들은 차고도 넘친다. 이번에 군이 추가로 확보한 지난 4.10 총선 데이터까지 추가 분석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저들의 죄상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제 생각에는 며칠만 더 기다리면 그 거악의 카르텔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물리칠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정선거 척결에 온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제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그 방송에서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증거 곧 밝혀질 거라고 밝힌 겁니다. 그럼 탄핵 절차를 밟으면 헌재 심리 중 부정선거 자료들을 내놓을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트럼프가 저스틴 트루도 또 한번 놀리고 나섰는데요.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주로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칭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예, 트럼프는 여기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면은 예. SNS 트루 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지난번 위대한 캐나다주 저스틴 트루도 주지사하고 만찬은 즐거웠다. 그러면서 관세와 무역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주지사를 곧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 그 결과는 정말로 모두에게 장관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캐나다한테 화가 나 있죠. 지금 저스틴 트루도한테 화가 나 있죠. 예, 저스틴 트루도가 트럼프가 이제 지난달 25일 범죄와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유입된다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트럼프는 이런 위협에 캐나다 달러가 하락하고 충격파가 일면서 트루도 총리가 지난달 29일 그 트럼프 당선인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로 이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막 저기 애원을 했죠. 제발 관세 때리지 말라고. 이제 마치 관세 이제 더 이상 없다. 다 합의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트럼프가 화가 난 모양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분명히 관세 부과할 거예요. 캐나다 상대로. 자, 그리고 기쁜 소식인데요. 인포워스가 그 말도 안 되는 극좌파 언론사인 어니언, 뭐 풍자 사이트라고 하죠. 매각 안 됐습니다. 예. 어니언이 사지 못했어요. 판사가 거부했습니다. X 주인장인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트럼프 입김이 이번 결정에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자, 그리고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이었죠. 예, 맷 게이츠가 OANN, 예, 우파 방송, 보수 방송 OANN 진행자로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고 합니다. 예. 진행자가 됐네요. 근데 또 한국 언론들은 극우래요. 극좌라는 표현 안 하면서 이 정신 나간 한국 언론들이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보면은. MSNBC 보고 극좌 표현합니까? 정말 이런 거 보면은 한국 언론들이 정말 중국 자본을 받은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오늘도 좀 관계자들 몇 명 만나야 돼가지고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